미일 동맹 70주년이 됐는데 미국 발악이인 일본이 열폭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도 기념비적인 날에도 불구 미국이 한국을 더 중요한 동맹국으로 천명했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기도 했듯이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평화와 안정의 주춧돌이고 가장 굳건한 동맹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과거사를 청산하고 떠오르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수순을 밟았고 그로 인해 미국은 일본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해왔죠.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피로증이라는 말이 미국 내에서 먹히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을 정도로 인식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미일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고 심지어 일본의 인식이 너무 좋아진 나머지 과거 태평양 전쟁 참전 용사 자격으로 미일 정상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한 미국 노병은 아베는 최고다, 사죄할 필요 없다라는 발언까지 하기도 했죠. 그러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대놓고 한국을 더 중요한 동맹국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더욱 의의가 있는데요. 바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움직이는 미국이 한국을 더 중요한 동맹이라고 여긴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일본을 능가했다는 확실한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미일 동맹 70주년을 맞이했는데도 미국에서는 평소의 기조대로 온통 한국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태생부터 약육강식에 길들여져 한낱 미국만을 찬양하던 일본인들은 미국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 한국과 협력 강화, 한국은 핵심 파트너라는 말밖에 없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나 미국이 일본에 했던 단골 멘트였던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라는 멘트를 한국에 했다는 것은 일본인들을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을 중국 압박의 체스말로 사용한 것과 달리 한국과는 평화, 안보, 기후변화, 산업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공고한 동맹이라고 강조했고 아시아 태평양 중앙아시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베라 미 하원 의원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 중 하나라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초당적인 차원에서 극도로 중요하다는 말까지 아끼지 않았죠. 일본이 이를 갈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서도 미국은 보란듯이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리더십 회복을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생산 세계화 및 각국의 특화된 생산 방식이 공급망을 취약하게 변화시켰기에 미국은 한국을 콕 집어 한국과 함께 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핵심 파트너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상무부는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국의 보호구 지원 및 미국의 한국 장병 상대 백신 제공을 거론하며 양국의 협력이 한층 깊어졌다고 자평했고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강조하며 앞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산업에서 시장 주도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죠. 이처럼 미국은 한국을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고 이에 일본 내에서도 미국이 일본을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과 달리 한국과는 진정한 의미의 동맹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일본인은 한국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정말 한국의 위상이 일본을 능가했다며 좌절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과 동맹을 더 강화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일본보다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공동 주재로 열린 미국, EU 등 20개국 이상의 외교장관들의 화상회의에서 최근 정세와 아프간 향후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때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국의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발언했죠. 정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아프간 협력자 391명을 이송하는 과정에 우방국들이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아프간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며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우방국과 협력을 계속하면서 앞으로 테러 대비와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다른 국가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한국 평가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활약을 지켜본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벌집을 건드린 게 아니냐며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인들의 반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실익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과거나 현재나 미국은 언제라도 일본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또 확인했을 뿐이다. 스스로 부국강병을 이루어내야 한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초군사 대국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어째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말했던 나라가 한국으로 돌아선 것이냔 말이다. 한국같이 힘없고 약한 나라에 붙어봤자 과연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미국은 후회하고 말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돌아선 것에 뚜렷한 계기는 없을 것이다. 2021년에 일본은 악재만 쌓였고 그것이 화산처럼 터진 것이다. 올림픽이나 아프간 구출 작전을 제외하더라도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내려갈 만한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아마도 미국은 일본의 신뢰를 잃었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인 잠재력을 본 것이다. 한국은 얼마 전 미국과 러시아 같은 군사 대국도 해내지 못한 핵잠수함 실험을 단번에 성공했다. 그것은 한국이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지 말해준다.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군사력은 겁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확실하고도 강력한 아군이 필요한데 그게 한국인 것이다. 일본도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 군사적으로 한국에 꿀리지 않고 한국을 월등히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한국에 비해 국방비를 너무 안 쓰고 있다. 일본도 한국처럼 돈으로 쳐바르면 한국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히든카드로서 아껴놓는 거다. 갑자기 한국에 잘해주는 이유는 결국은 중국에 맞서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한국은 미국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일본엔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지. 인정하기 싫지만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렇다고 보기엔 미국은 한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본 쪽에 더 확실하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 당연히 일본을 더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의 뜻을 전혀 모르겠다. 아베 정권부터 미국은 일본의 최우방국이라고는 것을 확고히 해왔고 일본 역시도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것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메리트를 줬었는데 어떻게 철옹성 같은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가. 바이든은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한국과 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결단을 내렸다. 일본을 제일 먼저 방문했지만 그 다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바이든이 일본과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바이든에게 일본은 게임 아이템쯤이 아닐까.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